안녕하세요. 도라기를 키우고 있는 끼리아빠입니다. 신생아 때 자주 사용하는 단어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돈 아끼려고 시트지 샀는데 다음부터는 칠판으로 살게요. 처음으로는 쉿이란 단어입니다. 소리에 민감한 끼리 때문에 저희끼리 주고받았던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심지어 식기를 내려놓을 때도 밑에 수건을 깔고 조용히 내려놓고 이렇게 생활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역시 잘 때 위주로 많이 썼던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시옷 하나만 빠진 쉬입니다. 쉬 이런 소리로 보통 많이 냈는데요. 오줌 싸라는 소리인가요? 백색 소음 아시죠? 백색 소음. 백색 소음 검색해보시면은 특히 이런 쉬 소리가 많이 날 텐데요. 아기가 이제 자궁 속에 있을 때 많이 들리는 그 소리와 가장 유사한 소리라고 해요. 끼리를 재울 때나 불안하거나 울 때, 진정시킬 때도 쉬 소리를 많이 내줬던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여기에서 연계해서 눕혀. 사실 이 단어 눕혀는 저희가 실제적으로 말로 꺼내기보단 입모양으로 서로 눕혀. 맞아. 눈 이렇게 부르 이렇게 사용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다음은 퐁당퐁당입니다. 신생아 같은 경우에는 모유 또는 분유로 수유를 진행하는데요. 분유의 종류에 따라 성분이 좀 다를 수 있어 소화라던가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퐁당퐁당 이 단어의 뜻처럼 종류마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먹이는 것을 퐁당퐁당이라고 지칭합니다. 이에 대한 단어에 파생되는 단어로 완분, 완모 또는 혼합 수유가 있는데요. 완분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분유로 수유를 진행하는 거고요. 완모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모유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혼합 같은 경우에는 분유와 모유를 적절히 섞어주는 걸 의미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모유 수유를 조련해서 그만둘 생각이었기 때문에 조련에 나와서 먹일 분유를 미리 조련으로 가져다 드려서 퐁당퐁당을 미리 진행해서 나왔습니다. 아빠 따라하지 마. 먹지 마. 다음으로는 태열인데요. 신생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태열이 성인의 온도에 비해서 조금 높은 편이에요. 아무리 겨울이라고 해도 너무 따뜻하게 해주면 태열이 너무 많이 올라가게 돼서 얼굴에 열꽃이나 이런 게 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겨울이라고 해도 집을 너무 덥게 해주는 것보다 온도 조절을 통해서 집안 분위기를 조금 선선하게 해주는 게 좋아요. 태열이 심한 아기들 집은 엄마 아빠 집에 옷을 엄청 껴입고 있다는. 집에서 빠카 입고 있는다고 그러잖아. 다음은 배앓이입니다. 신생아 키우시는 분들은 정말 많이 들어본 단어 중에 배앓이가 있는데요. 배앓이 같은 경우에는 수유 중에 젖병에 있는 공기가 배에 많이 들어가서 일반적으로 많이 발생하는데요. 공기가 잘 빠져나오는 그런 젖병을 사용해서 밤에 잠을 잘 수 있게 많이 예방을 해줬습니다. 다음 단어는 마녀시간인데요. 저녁 7시경부터 아이들이 이유 없이 막 울고 답답한 모습을 보이는 거를 마녀시간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때 말한 배앓이랑 마녀시간이 겹치게 되는 경우에 정말 지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녀시간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성장하기 기다리면서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 그림 하나 넣어줘. 그림을 그려달라고. 배앓이와 마녀시간이 익숙해지면 결국에는 통잠을 잘 수 있게 되는데요. 통잠은 마지막 수유 이후에 더 이상 깨지 않고 밤을 쭉 자는 거를 통잠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100일의 기적이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그 시기쯤부터 아이들이 통잠을 많이 자는 편이에요. 다음 단어로는 얼마 됐어? 언제 먹였지? 이 단어인데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사실 언제 먹였는지에 대해서 시간 개념이 많이 없어지게 됩니다. 시간대별로 나눠져 있는 그런 노트가 따로 구매할 수가 있었어요. 수유 시간, 배변 활동 시간, 시간 등을 구분해서 적어 놓아서 시간대별로 언제 먹였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수유를 한 편이었고요. 수유 시텀을 어느 정도 지켜주는 게 아이가 소화되는 데나 그리고 재우는 데 그리고 시간 스케줄을 짜는 데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다음으로는 이런 과정이 다 모두 지난 후 가장 중요하죠. 똥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황금똥은 과연 뭘까요? 황금똥 같은 경우에는 소화가 잘 되고 그리고 아이가 처음에는 분유밖에 먹지 않기 때문에 아주 이상적인 색깔인 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냄새도 잘. 맞아, 분유똥은 향기도 좋아요. 황금똥 같은 경우에는 분유 수유 시기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색깔이 그래도 이쁘게 나온 편인데 그 이후에 이제 어느 정도 이유식이라던가 일반식, 유아식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분유에 비해서 소화되는 양이 많이 적기 때문에 변비가 생길 수 있어요. 진짜 그 변비 때문에 힘들어하는 표정을 볼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파요. 다음으로는 녹변인데요. 처음에는 걱정을 너무 많이 했는데요. 사실 녹변 같은 경우에도 먹는 음식에 따라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설사처럼 물이 섞여서 나오는 경우에는 장염을 걱정해 보실
필요는 있어요. 신생아 같은 경우에는 목을 가눌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목 근육 및 여러 가지 근육을 발달시켜주기 위해서 터미 타이밍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집에서 하나씩은 가지고 계시는 역류 방지 쿠션에 이렇게 엎드려서 기대는 형태로 진행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게 엎드리게 되면은 신생아가 고개를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들어주면서 목 근육을 발달시키는 운동을 합니다. 끼리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너무 잘 진행해서 너무 고마웠던 기억이 있어요. 다음은 손수건입니다. 손수건 같은 경우에는 거즈 타입과 일반 타입의 손수건인데요. 아무래도 거즈 타입이 활용도가 훨씬 더 높은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거즈 손수건은 밤부베베 거를 사용을 했고요. 거즈 손수건은 거의 대부분 사용을 많이 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토에 관련돼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토의 종류로는 개원함과 그리고 분수토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개원함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먹었을 때나 그럴 때 일시적으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 분수토가 문제인데요. 분수토 같은 경우에는 장염이라던가 또 다른 이상징후가 있을 때 보통 발생하는데요. 분수토를 하는 것도 문제지만 분수토를 하다 보면은 목에 걸려가지고 호흡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리입법 등을 통해 가지고 목에 걸리지 않게 두드리면서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모로 반사인데요. 사람인가요? 쿠키요, 쿠키. 모로 반사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엄마 뱃속에서 워낙 이렇게 웅크리고 있기 때문에 태어난 후에 이제 근육이 아직 원활하게 펴지지가 않은 상황이라 팔이나 다리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들리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자다가 갑작스럽게 깰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 신생한테는 속삭이를 많이 해줬고요. 나중엔 잘 자기 위해서 그 이름 뭐였지? 기억이 안 나. 아무튼 그거 자료화면으로 넣겠습니다. 그거. 그걸 통해서 끼리가 잘 수 있게 도와줬던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코뻥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아이들은 습도나 환경에 따라서 코가 자주 막히기 때문에 코로 숨쉬기 힘들면은 워낙 힘들어요. 그래서 코를 뚫어줄 만한 수단이 필요한데요. 일반적으로 약국에서 구할 수 있는 코뻥이라던가 추후에 구매할 수 있는 노시부랑 콧물을 빗기 이것 등을 통해서 코를 많이 뚫어주는 편인데요. 이 과정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꼭 식염수를 한 번씩 뿌려줘서 코를 촉촉해주게 하는 게 중요한데요. 비용신은 아무래도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식염수로만 해결하는 게 가장 좋고요. 코뻥 같은 경우는 약국에서 대략 한 5,000원 정도에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다음 아무래도 콧물 빗기가 일반 여러 가지 브랜드에서 쿠팡 등에서 구매할 수 있는데 한 2, 3만 원 정도에 구매할 수 있는 반면에 노시부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20만 원 돈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고민하게 되시는데 사실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구매한 건 전혀 후회하지가 않아요. 워낙 성능도 좋고 지금은 그래도 콧물이 많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도 아이가 성장하면서 워낙 쓸 일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용쓰기인데요. 투정도 무리고 땡깡도 무리고 하게 되는데요. 안아주려고 하면은 워낙 막 몸을 뻗댄다든지 이런 식의 용 쓰는 행동을 많이 하게 돼요. 아이가 용을 쓰면은 놓칠 수도 있고 그리고 떨어뜨릴 수도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아이를 진정시킨 상태로 안아주는 걸 추천드려요. 다음으로는 딸꾹질인데요. 호흡기관이 성인과 다르게 발달이 덜 돼 있기 때문에 손금의 온도 변화에 따라서도 딸꾹질이 워낙 심할 수가 있어요. 처음 신생아를 키우는 경우에는 딸꾹질을 할 때마다 너무 걱정을 많이 하세요. 모자도 많이 씌워주시고 몸 따뜻하게 해주시기도 하고 하는데 딸꾹질을 한다고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라는 생각을 해주면 좋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걱정되시는 경우에는 오줌을 쌌을 때 갑작스러운 차가움을 느껴서 아이가 딸꾹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저귀를 갈아줄 타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어디서 찬바람이 들어오나 확인해 주신다면은 어느 정도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는 먼저 먹어인데요. 신생아 때뿐만 아니라 돌이 지난 지금에도 많이 적용되는 사항일 겁니다. 아이를 키우게 되면은 한 명은 꼭 아이를 케어하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같이 식사를 못하고 따로따로 드시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육아를 하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이상으로 신생아를 키우면서 사용하게 되는 단어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꼭 달아주세요. 다음 영상 주제로 저희가 꼭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